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빠져서 지금 66,000원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참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HBM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딱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가격에서 삼성전자는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 여기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해도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8만 원. 고가 얼마 88,000원. 주식에서 10% 정도의 등락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만 원이라고 잡더라도 20% 정도의 하락이 더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성장성은 없어도 주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자, 위를 볼 때가 있고요. 왜? 선 반영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은 23년도에 적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이닉스 23년도에 엄청 올랐고요. 24년도에도 6월, 7월까지 강세를 보였죠. 자, 왜 적자를 보는데 급등세가 나왔을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죠. 이때는 PER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상승할 때도 많이 상승을 못했고 하락할 때 같은 경우에도 그쵸?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무슨 얘기냐면 미증시가 올라갔을 때 가지 못하고 미증시가 내려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같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가 낮아지고 시장의 추세가 안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한국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조금 그 불합리한 요소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그렇죠. 매크로 환경에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왜? 가격이 싸니까 PBR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자산 가치. 삼성전자가 망하나요? 그렇죠. 뭐 망할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망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만한 기업이고 망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성장세는 다시 궤도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데까지는 언제가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PBR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PBR 기준에서 1.0 이하로 빠지는 구간이 있었을 때 지금 임박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있고 명절 지나면 미국에서 금리 결정. 미국의 금리는 무조건 인하를 하죠. 하지만 0.25를 내릴 거냐 0.5를 내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린다는 건 100%예요. 내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5.5%의 금리를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맞는데 위치에 따라서 그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폭락하는 부분은 단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선반영한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 이 하락 부분에서 굳이 먼저 매도하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HBM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HBM에서 뒤떨어진 거 이런 것들 이야기 안 드릴 거예요. 그거 드리면 뭐합니까? 근데 한 가지 내용은 필요합니다. 파운드리에서 기회가 왔다.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약간 사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사이를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앞세워서 근데 기술력이 지금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TSMC보다 앞세워서 치고 들어갔을 때 그렇죠. 낮은 가격과 최소한의 수율만 확보를 해준다면 엔비디아도 고객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공략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요.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산 가치를 볼 때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10월 달이 되면 전 개인적으로 명절 지나고 나면 바로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도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삼성전자가 너무 싸다. HBM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쌉니다. 이쪽 구간에서 내가 매수는 뭐 조금 지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걸 판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매도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하루하루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거 100번 따라간다고 해봤자 정말 내가 그쪽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꾸준하게 수익 구간 못 만듭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PBR.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PER, 성장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최근의 내용을 보면 대봉 LS나 9월 9일날 어저께 매수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엄청 강하죠. 이 내용도 보시면, 자, 대봉 LS,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매도 16% 3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서 공략했는지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뭐 최근에 유한양인 같은 거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당연히 같이 매매했죠. 왜? 고가 돌파하니까 가격 확인하고 매매하는, 미래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과정은 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 와서 함께 배우시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TGA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무부 통장 잔고예요. 여기에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붙고요. 지금 전망치보다 단기적으로 9월까지 하고 12월까지 어떻게 전망치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보다요. 지금 TGA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풀 거예요. 분명히 풉니다. 근데 대선 앞두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무언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굳이 대선 앞에 그런 위험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거가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풀어낼 수 있는 TGA 잔고, 즉 미국 재무부 통장 잔고가 탄탄하게 갇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돈은 너무나 많다. 그러면 딱 명절 지나고 FOMC가 지나는 구간에서는 시장 반등합니다. 그 구간을 적절히 노렸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잔고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뭐가 반영될까요? 주가가 선반영하는 구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내가 시장이 좋을 때만 매매할 수 있다. 그래야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 왜? 성장, 이건 모르겠고 무조건 지금은 PBR, 자산가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자산가치 이하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장도 같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내렸다는 건 미국에 대한 움직임도 좋지 않다는 거겠죠. 최소한의 가격 유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뭘 봐야 됩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즉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절대 매도 금지. HBM 관련한 것도 아니고요, 파운드리 관련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인텔도 파운드리에서 빠졌고 TSMC도 너무 지금 주문량이 많습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이 틈새를 잘 파고들기만 한다면 성장하는 그런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예상에 의해서 만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상 외적인 가격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도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반등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내가 강세 종목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그리고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매도 구간까지 실시간 타점을 딱 2주일 동안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